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3월의 마지막 거래일이자 한 주의 첫 시작인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양대 증시가 시장의 충격파가 상당했습니다. 결국에 막판에 3% 넘게 밀리면서 거래를 마치게 됐는데요. 사실 지난주부터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조금씩 조정을 받아왔기 때문에 막상 공매도 재개라는 뚜껑을 열게 되면 시장은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희망으로를 돌려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그렇게 좀 호락호락하지 않았죠. 오늘장 윤재 초이스 제목은 이렇게 뽑아봤습니다. 트럼프의 사진이 나와 있습니다. 결국에 오늘 시장에서도 그나마 빨간불을 켠 쪽은 트럼프 트레이딩 쪽이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목 한번 만나보시죠. 오늘장 윤재 초이스 믿을 건 트럼프 트레이딩 공매도 재개 첫날 시장의 대응 전략은 어떻게 짜는 게 좋은 걸까요? 이렇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다음 장 띄워주시죠. 네, 트럼프 트레이딩 관련주만 살아남은 국내 증시였습니다. 어떤 이유인지 살펴보시면 가장 먼저 틱톡 관련된 종목들 주목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틱톡 매각을 4월 5일 전에는 타결할 것이다 라는 소식이 전달이 됐습니다. 많은 잠재적 구매자가 기다리고 있으며 이번 주 토요일 전에는 타결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또 한 가지 전략을 내세웠습니다. 중국 정부와 긍정적인 협상이 진행된다면 대중국 관세를 깎아줄 수도 있다라는 관세 카드를 내놓게 되면서 관련된 종목들 주목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틱톡 관련된 종목으로는 우리나라 국내 증시에서는 광고 관련된 종목들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가장 상단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와이즈버즈가 24% 급등세를 보여줬고요. 나머지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보다는 탄력을 많이 잃었습니다. 모비데이즈가 그래도 12%대 급등세, EM넷과 차이커뮤니케이션, FSN 정도까지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관련된 종목들은 오늘 석유와 유류 도소매, 윤활유 관련된 종목들이 일부 오름세를 올렸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산 석유에 2차 관세를 부과할 수도 있다는 소식이 전달이 됐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휴전에 협의하지 않을 경우에 러시아산 석유에 최대 25%에서 50%대까지 관세를 추가적으로 부과할 것이다 라는 소식으로 인해서 반사수의 기대감을 좀 받아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SK가스가 3%대로 가장 많이 올랐고 흥구석유, 중앙에너비스, 극동유화까지 플러스권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보신다면 이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오전장보다는 시세가 거의 다 반납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 관련된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과 방산 종목들도 오늘 그나마 빨간불을 켠 섹터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트럼프 트레이딩의 대표적인 관세 무풍지대로 좀 언급이 되고 있는 섹터입니다. 하지만 조선방산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공매도의 가장 큰 타겟팅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언급이 상당히 많이 나왔었죠. 하지만 결과물을 뚜껑을 열어보니까 정반대였습니다. 오히려 이쪽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오는 쪽이 많았는데 유한타증권에서 지난주에 나왔던 내용들을 살펴보신다면 조선과 방산주 같은 경우에는 과도하게 오른 부분은 있지만 국내 증시 상황에서 다른 선택지를 볼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이쪽이 여전히 주목할 만하다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지금 보신다면 조선 관련된 종목 중에서는 두 종목 정도만 살아남았고요. 기자재 종목 중에서 플러스권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 태광과 HD, 현대마린엔진, 태용 정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방산 종목들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페이지 살펴보시죠. 네, 마지막 페이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증시 상황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코스피와 코스닥이 다 3% 넘게 밀렸습니다. 지금 보신다면 하락하는 종목들이 압도적으로 많은 상태고 상승하는 종목은 한 300개 정도밖에 좀 나와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른 종목들보다는 확실히 압도적으로 하락한 종목의 숫자가 많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난주 주말쯤에 나왔던 기사를 한 가지를 포착해 봤습니다. 늘어나는 증시 대차 거래 잔액이라고 해서 3월 달에 대차 거래 잔액이 꾸준히 늘고 있는데 그 상위 종목들을 한번 살펴보니까 오늘 내림세가 상당했던 종목들이었습니다. 2차 전지 종목들이 대표적으로 공매도에 타겟팅이 됐고요. 지금 바이오 종목들도 여기 이름을 올리고 있고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오늘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예상보다 좀 하회하는 실적을 발표하게 되면서 10% 넘는 급락을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매도에 대해서 이제는 우리가 좀 대응 전략을 꼼꼼하게 세워볼 타이밍이 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대응해보면 좋은지 이 시간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초이스 채널 고정!
네, 후회 없는 선택을 위한 당신의 현명한 초이스를 도와드릴 저는 이은지고요. 이 시간 함께 하실 전문가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즈웨이브의 이권희 대표와 이 시간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이 시간에 뵈니까 더 반갑습니다. 오늘 시장 상황이 좋지는 않았는데 무려 3%대 넘게 밀렸거든요.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을까요? 일단 분위기는 이제 뭐 오늘 많은 악재들이 겹쳐 있죠. 한 세 가지가 겹쳤는데 트럼프발 여전히 이제 악재가 4월 2일 날 상호 관세를 부과한다는 것들이 이제 공포심으로 좀 다가오고 있고 우리나라 증시뿐만 아니라 뭐 일본 증시, 아시아 전반적으로 지금 급락이 나오는 모습을 보였고요. 일단 매맞기 전이 가장 무섭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반영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미국의 스태그플레이션 얘기도 좀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이제 분위기가 좀 안 좋았습니다. 미국이 반등 구간에서 오히려 이제 하락이 나오면서 추가 조정이 더 나올 수도 있다라는 그런 우려감이 좀 반영됐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정치적으로 우리나라가 지금 굉장히 불확실한 상황이 좀 더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외국인들의 투심을 좀 더 안 좋게 하는 영향을 좀 줬고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또 마침 또 공매도가 그쵸. 전면 재개가 됐죠. 그래서 거의 한 5년 만에 전 종목이 다 공매도를 할 수 있는 쪽으로 가다 보니까 물론 이제 코스피 150, 뭐 코스피 200 이런 이제 상위 종목들 같은 경우는 한 1년 6개월 조금 지나서 지금 재개가 되는 거지만 전 종목이 다 풀린 거는 거의 5년 만입니다. 예,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것 또한 역시 이제 최근에 이제 시스템이 만들어졌다라고 했을 때 기준이 되는 게 대차 잔고의 증가 여부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해 보면서 시장에서 대차 잔고가 좀 최근에 많이 늘어났던 종목들 중심으로 조정이 좀 강하게 나오는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세 가지의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시장에 좀 미친 영향에 가장 크게 영향을 끼친 이 세 가지 요소가 관세를 앞두고 있다,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있다, 전 종목의 공매도가 5년 만에 재개되었다라는 점이었는데요. 그런 가운데 오늘 시장에 대한 이야기 윤재 초이스로 넘어가서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거의 좀 하락하는 종목이 압도적이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플러스권 좀 움직임이 나왔던 섹터를 한번 살펴보자면 공통점이 트럼프 트레이딩으로 묶어볼 수가 있었습니다. 틱톡 관련된 종목들, 유류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조선과 방산 이렇게 저는 꼽아봤는데요. 트럼프 트레이딩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보실까요? 지금 뭐 연준 의원들의 발언보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한마디 한마디에서 전 세계 시장이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뭐 트럼프의 이제 공격 대상에서 좀 제외되어 있는 섹터들 중심으로 해서 좀 올라왔다라고 보시면 되고 오늘 이제 광고 관련된 것들은 이제 뭐 아까 말씀해 주신 틱톡이 생각보다 이제 살아날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관련된 광고주들이 좀 올라왔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광고주들은 근데 사실은 오늘 처음 들어보신 종목들도 많으실 거예요. 그렇죠. 뭐 와이즈버즈라든지 뭐 미데이즈라든지 최근에 상장한 차이 커뮤니케이션 같은 경우도 보면 관련성은 있지만 사실은 시가총액이 대부분 다 뭐 차이 커뮤니케이션이 상장 이후에 좀 계속 빠져가지고 800억대 내려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가장 그나마 높은 종목이고 네. 대부분 한 4,500억대에 있기 때문에 오늘 급등이 나오는 종목일수록 변동성이 큰 종목이 보면 대부분 다 시가총액이 적은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시장이 안 좋을 때 이런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들이 이제 테마성으로 급등하는 경향들은 가끔 나오는데 오늘 뭐 양지사라든지 뭐 신라 관련된 종목들, 신라교육 관련된 종목들도 그런 품절주들도 올라왔다라는 부분에서는 바로 밑어져 시장이 안 좋다는 것들에 대한 반증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오히려 이제 조선주라든지 방산주 같은 경우가 잘 버텼는데 조선주도 보면 현대미포가 제일 많이 반등을 했습니다. 그렇죠. 현대미포가 그만큼 이제 최근에 조정폭이 굉장히 컸다라는 부분 그리고 이제 방산 같은 경우는 또 한 번 무기 구매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긍정적일 수 있다. 유럽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독일 같은 나라가 굉장히 보수적인데 이 방산 관련돼서 투자하는 거에 있어서 본인들이 이제 재무적 건전성 이런 것들을 안 따지겠다라고 지금 했습니다. 근데 그런 이슈가 계속적으로 이제 지속적으로 반영되고 있는데 영내 구매를 하지 않겠냐라는 부분들 때문에 항상 좀 주춤했던 부분들이 영내 구매보다는 당분간은 한 4, 5년은 이게 생산 캐파가 따라주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걸 쓸 수밖에 없지 않겠냐라는 쪽으로 좀 돌아섰고요. 조선은 첨가로도 한번 말씀드리면 트럼프가 그렇게도 공격하는 걸 좋아하시는 분이 유일하게 우호적으로 얘기했던 섹터고
그리고 우리나라 조선을 어떻게 보면 필요할 수밖에 없는 어쩔 수 없이 선택해야 되는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지금 전문가들이 보기 때문에 최근에 조정에 따른 반등도 가능하지 않겠냐라는 그런 지금 새로운 이제 공식이 좀 성립된 것 같은데 사실은 공매도 타겟이 될 거라고 가장 예상했던 데가 두 섹터였는데 오히려 지금 거꾸로 올라가죠. 그렇죠. 예,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공매도가 우리의 예상과는 다르게 움직이고 있다. 오히려 안 좋은 쪽을 더 많이 늘리고 있고요. 좋은 쪽은 오히려 안 늘리고 있다. 그냥 이게 뭐 이게 주가가 많이 올랐냐, 적게 올랐냐, 뭐 이런 많이 빠졌냐 이런 거와 상관없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만큼 공매도 하는 쪽에서도 대차 잔고를 증가하는 추이들을 보면 결국에는 안 좋은 업종, 현재 상당히 좀 안 좋을 가능성이 높은 쪽에 더 많은 공매도 대차 잔고가 증가하고 있다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는다. 그들도 바보가 아닌 이상 좋은 업종에 공매도를 치진 않겠죠. 오히려 손해가 더 클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까지 감안하셔서 시장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오늘은 공매도라든지 뭐 이런 것들보다는 전체적인 매크로 이슈 때문에 주가가 많이 조정을 받은 거고 내일 상황이 또 어떻게 될지는 또 한번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전체적으로 틱톡 관련된 종목들이라던가 조선, 방산, 이런 종목들, 오늘 오른 종목들 보신다면 테마성 급등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들도 많다라는 점 짚어주셨고요. 조선이나 방산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공매도의 타겟팅이 가장 크게 될 수 있는 섹터다라고 짚어주셨는데 오히려 반대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점을 짚어주셨습니다. 반면에 오늘 시장에서 공매도의 대표적인 타겟팅이 된 종목은 2차 전지가 압도적이었고요. 그 다음으로는 반도체가 생각보다 많이 밀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할까요? 일단 지금 2차 전지 쪽은 당분간 좀 안 좋을 거라는 거에 대한 이제 뷰가 생겼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2차 전지도 좀 차별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 보면 대차 잔고가 증가한 게 아니라 오히려 정체 상태입니다. 지금 3월 14일 날 1,000만 주 정도 대차 잔고가 있었는데 3월 28일 날 지금 어제 기준으로 뭐 1,090만 주니까 거의 차이가 없죠. 한 90만 주 정도 늘어났습니다. 근데 오히려 이제 에코프로라든지 이제 소재업체 관련된 종목들은 오히려 더 많이 올랐는데 많이 이제 증가했는데 에코프로를 가장 대표적으로 말씀을 먼저 보여드리면 대차 잔고가 지금 3월 11일 날 1,000만 주 조금 넘었는데 지금 1,600만 주 가까이 거의 한 60% 이상 늘어났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안 좋은 쪽에서 지금 대차 수량이 더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대차 잔고 추이를 이제 여기 가만히 보시면 갑자기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오히려 지금 공매도의 타겟은 안 좋은 업종, 바닥을 잡았을 거라고 생각했던 업종에 대해서 오히려 지금 더 아랫방향으로 더 걸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반면에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은 저는 대차 잔고 추이가 생각보다 완만합니다. 완만하다는 얘기는 셀 업체보다는 오늘 대부분 대차 잔고가 증가했던 업종들을 보면 대부분 소재 업체들이고요. 셀 업체가 오히려 조금 더 탄탄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대차 잔고를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짚어주셨으니까 이 내용까지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윤재 초이스는 여기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고요. 저희 대표님께서 들고 오신 종목들 어떤 종목 들고 오셨는지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바이오 종목들이 오후장에 탄력을 붙여가는 걸 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들고 오신 두 가지의 종목의 희비는 좀 엇갈려 있는데요. HLB 같은 경우는 좀 밀리면서 거래를 마치게 됐고 알테오제는 그래도 플러스권 이름을 올린 종목입니다. 아까 전에 제가 대차 잔고 탑5 리스트를 한번 살펴봤을 때 그 중에 한 가지가 또 HLB였거든요. 네. 오늘장 초이스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대표님? 일단 저는 뭐 개인적으로 지금 뭐 HLB 같은 경우는 좀 안 좋게 보고 있고 초이스는 이제 알테오젠으로 갖고 나왔겠죠. 일단 제가 알테오젠을 선택하는 건 뭐 당연히 토마토 TV 보시는 분들은 다 아실 테고 아마 최근에 조정이 나와서 그래, 저 친구 말이 맞았네. 그러고 올라갔다가, 또 배신당했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일단 이제 지금 바이오 종목은, 지금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뭐 회사가 나빠서 빠졌다기보다는 지금 일단 이제 최근 당분간은 뭐가 뉴스가 안 나오겠지라고 하는 매도하는 세력들. 그리고 또 하나가 지금, 최근에 이 시장 매크로 이슈가 안 좋으면서 빠졌던 부분들도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공매도의 타겟이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들까지 같이 반영이 되면서 35만 원대까지 밀려 있는데 금요일 시장과 오늘 시장을 보면
상당히 견조하게 잘 버티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이제 그 사이에 금요일 날 나왔던 뉴스긴 하지만 키트루다 SC 관련돼서 10월 1일 날 이제 출시하겠다라고 머크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 얘기는 FDA에 이미 이제 신청을 했고 9월 23일 정도면은 승인이 날 거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10월 1일부터 판매를 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해서 생각보다 예측했던 연말 정도보다는 한 2달 정도 앞당겨진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결국엔 판매가 빨라진다는 건 로열티 수치가 점점 빨라지고 마일스톤 수치도 빨라지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마일스톤을 27년, 28년 사이에 아마 1조 5천억 이상 받을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건 로열티를 제외하고 마일스톤만 말씀드린 거고, 최근에 이제 아스트라제네카와의 계약 체결 이슈로 급등했다가 조정이 나왔지만, 여전히 이제 현금 흐름을 만들어주는 거는, 가장 빨리 만들어주는 거는 키트루다 SC형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기사로 하나 나왔죠. 이제 임순재 대표 이제 인터뷰 기사로 나오면서 알려지게 된 건데, 지금 비만 치료제 관련돼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플랫폼을 한 달 제형짜리, 이제 한 번 맞으면 한 달 동안 안 맞아도 되는 제형에 대해서 지금 연구를 시작했다라고 얘기하면서 비만 치료제 시장까지 지금 뛰어들겠다라고 지금 선언을 했기 때문에 향후 알테오제는 지금 생각보다 뭐 악재보다는 호재가 계속 지금 이어지는 과정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같은 날 이제 시총 1위 종목이 마이너스가 안 났다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대단한 의미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공매도에 타겟팅이 될 수 있었던 바이오 종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시총 1위 종목이 잘 버텨준 종목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45만 9,500원까지 갔다가 그 이후로 좀 밀렸었는데요. 금요일 날 보합권 수준으로 마감을 보여준 것과 오늘 플러스권 좀 마감을 보여줬다라는 점에서 의미가 상당히 크다라고 짚어주셨고요. 비만 치료제 시장도 공략을 하게 된다면 상당히 긍정적이다라는 평가를 내려주셨습니다. 저희 이건희 대표님께서 알테오젠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많이 해주신 만큼 초이스 종목 당연히 알테오젠으로 한번 살펴봤는데, 그렇다면 비초이스 종목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HLB 같은 경우에는 안 좋게 보신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어떤 부분들을 조금 좋지 않게 보시는 건지, 어떤 이유인가요? 일단 뭐 지금 HLB가 최근에 좀 많이 빠졌기 때문에 빠진 종목 안 좋다고 얘기하면 사실 좀 죄송하긴 한데, HLB가 지금 리보세라닙을 가지고 이제 예전에 위암 치료제에 도전했다가 1차 치료제로 도전했다가 3차 치료제로 이제 약간 물을 먹으면서 사실은 그때도 주가가 한번 실망감에 많이 빠졌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간암 치료제로 도전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칼렐리주맙이라고 해서 이제 항서제약에서 만든 물질이죠. 이거와 이제 병용을 해서 FDA 허가 신청을 했는데 벌써 2번 거절을 당했습니다. 물론 이제 이번 거절은 CRL이라고 이제 레터를 받았는데 그 안에 보면 한 가지 정도만 보완을 해라라고 해서 보완 요청을 받았는데, 여전히 이제 시장은 좀 눈치를 보고 있죠. 한 2달 안에 이거 다시 재신청하면 좋아질 거다라고 지금 회사 측은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제가 생각할 때 이게 지금 항서제약에서 만든 이 요법, 지금 리보세라닙과 칼렐리주맙을 사용해서 간암 치료를 지금 중국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도 데이터가 괜찮고, 임상학회라든지 유럽 임상학회 이런 쪽에서도 보면 결과가 잘 나와서 유럽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이제 절차적인 이슈를 가지고 지금 2번이나 지금 딴지를 걸었습니다. 그 얘기는 결국엔 이제 이 리보세라닙도 항서제약의 물질을 HLB가 사온 거고요. 또 지금 칼렐리주맙도 항서제약 건데 결국엔 중국 기업에 대한 견제 이런 것들이 좀 이어지지 않나. 그래서 정치적인 문제가 좀 여전히 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여전히 허가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최근에 뭐 대차장고는 뭐 HLB뿐만 아니라 알테오젠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근데 증가의 폭이 좀 속도가 HLB가 조금 빠른 느낌이 들고, 그다음에 지금 오히려 이게 그러면 많이 빠졌고 또 한 2-3달 안에 또 이제 뭐 이 재신청을 하면 주가가 좋아지지 않겠냐. 물론 좋아질 수 있습니다만, 오히려 조금 신규 접근하시는 분들은 이걸 확인하고 들어가셔도 늦지 않다. 오히려 그 뉴스가 나오면 오히려 조금 밀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올랐다가. 그러면 그때 오히려 접근할 기회가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굳이 지금 미리 들어가서 뭐 아니면 도를 기다리는 것보다는 조금
보수적으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뉴스를 확인해보고 가자라고 짚어주셨는데 7월 달쯤이 이번에 다시 도전을 했을 때 7월 달쯤이면 결과가 한 번 더 나오잖아요. 그러면 언제쯤 다시 들어가는 게 좋을까요, 대표님? 일단 결과를 보고 가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보고. 예, 지금 이제 이게 만약에 2번까지 그랬는데 뭐 3번째까지 거절을 당한다라고 하면 사실은 지금의 자리를 지킬 수도 없을 수도 있고, 또 아예 이제 HLB 그룹 자체에 어떻게 보면 좀 전망 여부를 달릴 수도 있는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HLB뿐만 아니라 이제 딸린 식구들이 많잖아요. 예, 그런 종목들 전반적인 영향이 좀 클 수 있으니까 지금은 굳이 지금 먼저 들어가서 고민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단기 대응은 가능하지만 사실은 이게 2번 거절한 내용이 사실 되게 미미한 걸로 거절을 해서 보통은 그런 건 이제 허가를 해주고도 뭐 보완하라고 해도 되는데 너무 이제 조금 팍팍하게. 예, 팍팍하게 지금 나오고 네. 있죠. 그 얘기는 조금 어떻게 보면은 좀 보수적으로 보고 있다. FDA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은 좀 우려 사항이다. 그래서 저도 이건 개인적인 내피셜이고 공식적인 얘기는 아니고요. 또 HLB가 특이한 게 이 애널리스트들이 커버를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회사 말만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면 크로스 체크가 좀 되기가 어렵죠. 예, 그런 부분들도 여전히 투자를 좀 주춤하게 하는 요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장 대표님의 초이스는 2가지 종목을 한번 비교를 해봤는데요. 바이오 종목 중에서 HLB냐 알테오젠이냐 들고 오셨습니다. HLB보다는 알테오젠 초이스로 택해 주셨으니까 이 점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시간 종목 진단으로 넘어왔습니다. 참여하시는 방법부터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단에 보이는 전화번호 0232518200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보유 비중 알려주시고요. 내가 갖고 있는 종목들뿐만 아니라 신규 매수 관점에 대해서도 질문 받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이 힘드신 분들은 유튜브 채팅창 열어둘 테니까요. 채팅창에도 많이 올려주시고요. 종목 진단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진단을 도와드리고 있을 때 궁금하신 점 있으시다면 관련된 내용들까지 올려주시면 최대한 많은 질문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진단 바로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따상님의 종목이고요. 뉴로메카 들고 오셨고 34,750원 평단가 10% 보유하고 계십니다. 보유한다면 수익권으로 전환할 수 있을지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 오늘 로봇 종목들이 상당히 선방해 줬습니다.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개별적인 호재 소식을 들고 온 종목들도 있었고 손정희 회장이 1조 달러를 들여서 미국의 AI 로봇 산단을 추진하겠다라는 소식도 영향을 끼쳤습니다. 하지만 이 종목은 좀 많이 밀렸거든요.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뉴로메카는 이제 전형적으로 협동 로봇 관련된 종목인데 이 종목이 유독 약한 이유가 뭐냐면 사실은 이제 뭐 대주주가 사실 대기업이 아니죠. 물론 이제 포스코와도 관계가 좋고요. 그다음에 우리 F&B 관련돼서 지금 교촌치킨과도 굉장히 사이가 좋은 회사입니다. 그래서 닭 튀겨주는 로봇 만드는 걸로도 유명했고, 그다음에 지금 지금 철광소에서 제철소에서 이런 행동 사람을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로봇도 잘 만드는 회사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지금 로봇 관련돼서 미국에서도 한번 급등했던 종목들이 거의 이제 제자리로 온 종목들이 많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흐름을 보면 지금 대차 잔고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뉴로메카는 이제 작은 종목인데 대차 잔고가 얼마나 늘어났겠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추이를 한번 보여드리면 네. 지금 녹색으로 보이는 게 대차 잔고 추이인데 예, 무슨 주가 차트 올라가는 것처럼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야 되는데 네. 대차 잔고 추이가 지금 급등하고 있습니다. 한 4만 주였던 게 지금 한 28만 주까지 올라가서 한 7배 정도 갑자기 올랐죠. 그만큼 이제 로봇 섹터는 오늘 이제 개별 이슈가 있어서 올라오는 종목들도 있지만 사실은 전반적으로 지금 다 고밸류 영역에 들어가 있고요. 사실 밸류를 판단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어렵고 사실 이슈에 따라 움직이는 종목들이 많죠. 주로 이제 최근에 좋았던 종목들은 그나마 LG라든지 SK, 삼성 이런 회사들이 대주주로 있는 회사들이고 투자가 계속 이어질 거라는 기대감이 있죠. 뉴로메카는 포스코와의 협업이라든지 교촌치킨과의 이런 관계 이런 것들도 부각이 되고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 이제 매출이 작년까지 늘다가 또 다시 정체 상태로 좀 접어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또 한 번 이슈가 좀 나오지 않는 이상은 좀 당분간은 좀 올라가기 어렵지 않나 생각하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오늘 로봇 관련된 종목들이 안 좋을 수밖에 없는 일부 종목들, 개별 이슈가 있는 종목들은 오르긴 했지만 사실은 전반적으로는 좀 분위기는 안 좋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종목을 보여드리면 지금 삼성의 자회사로 편입된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지금 거의 한 2달째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물론 올라가서 조정이 나왔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흐름은 지금 흘러내리는 흐름이죠. 거래량 없이 계속 흐르는 모습이고 뉴로메카도 추세는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당분간은 모멘텀이 나오기 전까지는 조금 어려울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34,000원 부근에서 샀다라고 하시면 지금은 10% 정도면 기다려 보셔도 괜찮을 것 같다. 그래서 이게 사실 이슈가 나오기 시작하면 한 일주일이면 또 올라갈 수 있는 가격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바닥을 잡아야 되는데 그 구간까지 좀 비중이 제가 한 30% 이렇게 되면 비중을 좀 줄이라고 말씀드리겠는데 10% 정도면은 지금은 좀 버티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봐주시고 계십니다. 뉴로메카 한번 살펴드렸는데요. 로봇 관련된 종목 중에서 많은 종목들이 그래도 오늘 선방해줬지만 이 종목이 잘 가지 못하는 이유는 대주주가 대기업이 아니다라는 점에서 시장의 선택을 좀 못 받고 있다라는 점 짚어주셨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공매도가 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슈인 만큼 대차 잔고도 같이 봐주시고 계십니다. 단기간에 대차 잔고가 7배 올랐다라는 부분에서 시장에서는 좀 고밸류의 평가를 받고 있다라는 점 짚어주셨습니다. 하지만 지금 비중 자체가 10%이기 때문에 팔기보다는 그대로 보유하시기를 권해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우아항 포스코님의 종목 에코프로 머티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74,500원의 비중은 역시나 10%입니다. 오늘도 파랗게 내려가고 있는데 하반기까지 들고 간다면 괜찮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에코프로 그룹주가 유난히 또 많이 밀렸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역시나 거의 10% 가까이 밀렸는데 14만 원 부근이 보이네요. 제 눈앞에 차트에 14만 원이 고점으로 보이고 오늘이 저점입니다. 오늘 2차 전지 종목들 신저가를 보여준 종목들도 상당히 많았는데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저도 에코프로 머티가 지난번 반등 나온 초입에서 한번 추천을 드렸던 적도 있는 종목인데 최근에 이제 오늘도 이걸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 에코프로 그룹주 자체가 지금 좀 급등을 하고 있죠. 대체 잔고가 거의 지금 이게 보면 지금 최근에 한 100만 주대 있었던 게 지금 한 400만 주대까지 올라왔으니까 4배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기간에는 조금 모멘텀을 찾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지금 가격이 매수가가 74,500원이시면 사실은 아주 비싸게 사신 건 아니죠. 최근에 요즘 바닥 잡을 때 사신 건데
한번 파는 타이밍을 놓치셨거나 아니면 좀 하락하고 다시 올라갈 것 같아서 사셨을 것 같은데 지금은 매도의 자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공매도 이슈도 좀 지나면 좀 괜찮아질 수 있고요. 지금 2차 전지 관련돼서 전반적으로 지금 분위기가 다운되고 있는 거는 실적 회복을 좀 확인하고 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2분기, 3분기, 뭐 올해 이제 전체 전망은 작년보다 좋아질 거다라는 것들이 이제 컨센이 잡혀 있고요. 지금 또 에코프로 그룹이 집중하고 있는 쪽이 삼성 SDI랑 SK온이기 때문에 SK온도 최근에는 좀 좋아지고 있고 삼성 SDI도 지금 유럽 시장에서 공략을 더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유럽발 호재가 나온다라고 하면 또 한 번 10만 원 돌파도 가능하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는데 지금 단기적으로 이제 수급적으로 분위기가 안 좋다 보니까 공매도 장고도 좀 늘고 하다 보니까 지금 분위기가 조금 더 하락하는 분위기로 나왔다. 비중이 근데 많지 않게 사셔서 물론 이제 다른 또 에코프로 원팀 말고 2차전지를 또 갖고 계실 수도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셀업체가 LG 엔솔도 지금 다시 30만 원대를 보려고 하고 있잖아요. 30만 원 초반대를. 그 정도로 분위기가 좀 나빠져서 빠진 거니까 지금은 뭐 좀 기술적 반등이 좀 나올 때까지 좀 기다려 보셔도 되고 7만 4천 원 정도면은 뭐 이슈 한 번에도 8만 원까지는 반등 나올 수 있으니까 좀 기다리셨다가 그때 한번 끊고 나오시는 전략을 취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으로는 에코프로 머티 살펴주셨습니다. 평단가가 74,500원 부근인데 지금 다른 분께서도 76,000원의 평단가 들고 계신다라고 얘기하신 분이 있습니다. 비중 자체도 오늘 한 10% 정도가 됐는데요. 이 정도 비중이라면 들고 가셔라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이 종목의 평단가를 딱 봤을 때 너무 높게 사신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들고 가셔라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역시나 공매도 잔고, 대차 잔고 부분을 한번 살펴봐 주셨습니다. 단기간에 4배 정도 오른 종목이기 때문에 단기간 모멘텀을 찾기는 어려울 듯 보인다. 하지만 유럽발 호재가 나온다면 10만 원도 가능하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으니까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종목 진단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희야호님의 종목입니다. 삼성전기고요. 13만 9천 원에 10%입니다. 이 종목은 어떻게 보실까요? 예, 13만 9천 원에 10%면 거의 마이너스 최근에 사셨을 수도 많이 있죠. 안 나신 것 그쵸. 같은데. 예. 유리기판 얘기 나오면서 삼성전기가 좀 반등을 좀 했었죠. 네. 이제 작년 연말부터 해서 올해 초까지 반등이 좀 잘 나오다가 최근에 이제 좀 꺾였습니다. 주봉상 보면 이제 반등 이후에 조정이 딱 왔는데 사실은 시장이 빠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유리기판에 대해서 설왕설래가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근데 삼성전기가 주로 돈을 버는 쪽은 FCBGA뿐만 아니라 MLCC 원래 기존에 이제 하던 것들이 잘 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IT 수요가 다시 늘어날 거다라는 이제 전망들이 나오니까 실적은 회복될 걸로 보이고 그리고 또 이제 유리기판 사업은 아직은 돈이 되진 않지만 이슈가 여전히 살아 있죠. 그러면 지금 자리에 이제 한 121선을 지금 지지하고 오늘은 반등을 줬는데 이게 이제 개파락을 했기 때문에 갭매크로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 조금 무거운 종목입니다만은 한번 추세를 타면 또 한번 시세를 강하게 줄 수 있는 예전에 이제 2020년에도 코로나 기간이긴 했지만 급등을 했죠. 예전에 또 2016년 때도 이렇게 한번 꾸준히 올라왔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오랜 기간 동안 횡보를 했기 때문에 실적 회복이 된다라는 것들이 좀 보이고 그 다음에 유리기판 사업에 대해서 최근에 이제 설명회도 하긴 했습니다만 삼성전기가 이제 삼성전자와 협업을 잘 한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부각이 되면 저는 오히려 지금 자리는 추가 매수도 고려해 보셔도 괜찮다라고 보고 있고요. 10% 정도면은 사실은 이제 지금 자리에서 돌아설 때 오히려 한 13만 3천 원 부근을 다시 한번 돌파할 때 그때는 조금 더 매수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유리기판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는 업황 자체를 상당히 긍정적으로 봐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오히려 추가 매수를 하시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점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승미니언즈님의 종목 기아입니다. 94,000원에 15% 자동차 관세 때문에 하락하는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그리고 중기적으로 목표가는 어느 정도 바라보면 좋은지 궁금합니다. 라고 얘기해 주셨는데요. 금요일에 자동차 종목들이 상당히 변동성이 컸습니다. 금요일에 충격 많이 받으셨을 것 같고 오늘도 시장의 밀림세에 여지없이 밀리다 보니까 이 종목은 많이 아쉬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일단 지금 현대차, 기아 갖고 계신 분들 좀 화가 나실 수도 그쵸. 있는데 일단 트럼프 저분은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인가? 예, 관세 없다. 현대차 그룹은 관세 없다라고 얘기해놓고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하루 만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자기네 나라에서 생산하는 것만 관세 없다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투자를 더 해라. 이제 그런 부분이고요. 일단 근데 현대기아가 이번에 이제 조지아 공장에 이제 기존에 30만 대분 증설을 했는데 그게 이제 바이든 정부 때 시작을 해서 만들어진 거고요. 추가로 이제 20만 대분을 더 투자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미국에서 이제 소화할 수 있는 물량들의 거의 한 70~80% 정도를 다 커버를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관세 이슈 때문에 빠지지만 생각보다 충격이 크지 않네라고 보면 오히려 올라갈 가능성도 있고요. 최근에 이제 2월달 이제 흐름을 보시면 현대차에서 미국 수출 물량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현대차 그룹 전반적으로 기아도 마찬가지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앞으로 관세 때문에 문제가 될 물량들을 미리 좀 보내놨다. 그러면 지금 오히려 그쪽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생각보다 단기 타격은 없을 것 같고요. 중장기는 지금 대비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제 상호관세 부과하고 자동차에다 25% 관세를 부과하긴 했지만 지금 미국의 메이커들이 오히려 더 난리를 치고 있죠. 자국 사업을 죽이면서까지 지금 남의 사업을 죽이려고 했다라고 하는 부분은 오래 가지 못하고 결국엔 협상용으로 쓸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러면 조만간에 이제 현대차 그룹 전반적으로 미국 투자를 가장 잘하고 있는 기업인데 이 기업에다가 불이익을 주면 더 이상 협상의 여지가 없어지는 거죠. 어차피 맞을 거면 내가 뭐하러 미국에다 투자를 해. 이렇게 바뀌면 사실은 안 됩니다. 트럼프 입장에서는 강하게 때려서 그래서 우리나라에 투자를 할 수 있게 미국에 투자를 할 수 있게 이런 것들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을 쓰는 거기 때문에 하루 만에 배신 때리는 게 아니라 현대차 그룹처럼 투자를 계속 독려하기 위해서 아마 추후적으로 정치 또 한번 세부 사항이 변경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지금 94,000원 정도면은 뭐 충분히 버티셔도 되고 기아는 언제든지 뭐 지금 물론 기아의 발목을 잡는 게 멕시코 공장도 있는데 멕시코에는 기아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뭐 GM도 있고 포드도 있고 다 있습니다. 스텔란티스도 있고 다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뭔가 해법이 나오기 시작하면 또 언제 급반등할지도 모른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자동차 업종은 관세 피해주가 아니라 수혜주가 될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지금은 현대차 갖고 계신 분이나 기아 갖고 계신 분들은 큰 걱정을 안 하셔도 괜찮다라고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동차 관련해서는 관세라는 카드를 두고 줄다리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상태다라는 점 짚어주셨습니다. 94,000원 평단가시면 기다리시면서 조금 더 수익권에서 확실하게 빠져나오시기를 권해주셨다는 점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닉네임 궁금님의 종목이고요. 반도체 장비 종목이죠. 테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4,300원에 10%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오늘도 이 종목이 반도체 종목 중에서 양봉 전환이 일단 됐고요. 보합권 수준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은 오늘 그 DB증권에서 레포트가 한 가지 나왔는데 올해 영업이익이 35% 정도 증가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 종목은 어떻게 보실까요? 이제 테스는 전형적으로 이제 레거시 반도체 관련돼서 수혜를 보는 종목이고 국내에서 몇 안 되는 전공정 장비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후공정 장비보다는 이제 그 전방 산업의 영향을 조금 더 많이 받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작년부터 이제 실적이 돌아섰죠. 2023년도에는 59억 적자를 냈는데 작년에는 385억 흑자를 냈고요. 올해는 한 600억 가까이 이제 영업이익을 낼 가능성도 있다라고 지금 시장에서 전망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서도 빠지지 않고 올라왔다는 부분은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시면 되고 오늘 삼성전자가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안 빠지고 올라온 거는 그동안 오른 것도 없는 종목이니까 최근에 일봉 보면 많이 올라온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주봉 한번 보시면 그냥 채권처럼 움직였던 종목이죠. 일시적으로 한 번씩 벌떡벌떡 하다가 내려오다가 결국엔 지금 한 2만 원대에서 자리를 잡고 지금 옆으로 행보했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자리는 뭐 24,000원 부근은 충분히 돌파할 이 박스권 상단이다 보니까 자꾸 걸리는데 여기를 돌파한다라는 거는 돌파하면 오히려 더 강해질 수 있다. 지난번에 이제 3만 원대까지 한번 강하게 올랐죠. 결국엔 키는 어디에 있냐면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의 지금 레거시 반도체 쪽에서 얼마나 투자가 더 많이 이루어질 수 있느냐라는 부분이
관건일 텐데 그 부분은 지금 삼성전자에 관련돼서 영업이익이 증가할 거다라는 좋은 리포트가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가 지금 밀린 건 그냥 한국을 팔아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삼성전자를 좀 매도를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면 지금 자리는 뭐 한 비중 10% 정도라고 하셨는데 물론 이제 장비주 중에 테스가 가장 탑이냐라고 보면 뭐 탑은 아닐 수 있지만 그래도 무난한 종목이죠. 제가 이렇게 보여드린 이유는 주봉 월봉 보여드리면 더 깜짝 놀라실 텐데 생각보다 가격은 변동성이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네. 한 3만 원 선까지 한번 보시고 조금 더 기다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좋습니다. 전공정 부분의 장비 기업입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는 오히려 목표가를 3만 원까지 높여보자라는 점 짚어주셨으니까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세만세님의 종목이고요. 노머스인데요. 25,300원 평단가 10% 들고 계십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양봉이 나온 게 3월 21일부터 쭉 양봉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3월 21일 저점 부근에서 최근 고점 부근이랑 비교를 해보면 50% 넘게 올랐거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엔터테인먼트 관련해서 지식재산권 솔루션 전문 기업이다라고 지금 쳐보니까 나오던데 이 종목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이유는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뭐 아티스트 IP를 활용하는 기업인데 뭐 그걸 이제 활용해서 여러 가지 이제 쇼핑몰도 운영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회사고요. 그다음에 이제 티켓 판매 관련된 것들 이런 것들을 다 관리해 주는 회사인데 지금 이제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좀 여전히 반영되고 있는 걸로 보이고 그리고 지금 최근에 이제 25,300원에 사셨다는 거는 최근에 사셨네요. 그쵸. 예, 오늘 사셨을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예, 그러면 지금 자리는 이 회사가 상장한 지 사실은 얼마 안 됐죠. 작년 11월 달에 상장을 해서 공모가가 32,200원이었는데 주가는 지금 많이 좀 뭐 올라온 것처럼 보이지만 상장 이후에 그냥 계속 흔드는 형태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주봉 보시면 지난주에 거래가 좀 터지면서 강하게 올려줬죠. 강한 양봉을 내줬기 때문에 추가 상승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이 회사가 이제 엔터 쪽이다 보니까 엔터주가 전반적으로 좋냐라고 봤을 때는 지금 뭐 약간 종목마다 좀 희비가 좀 엇갈려져 그렇죠. 있긴 합니다만 이 회사 입장에서는 지금 위에 매물이 없다라는 부분이 가장 큰 장점이고요. 최근에 신규 상장 종목주들이 이런 어려운 장에도 잘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이제 이슈를 좀 받고 있는 종목들이니까 노머스 좀 더 보유하셨다가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주가의 밸류를 따지기는 좀 어렵지만 그래도 여기서 한 10에서 한 15% 정도는 더 추가 상승 가능하다고 보고 대응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노머스 살펴봤습니다. 상단에 매물대가 없다라는 점이 오히려 긍정적으로 작용을 한다면 슈팅이 나올 때 더욱더 강력한 그런 상승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10에서 15% 정도는 앞으로도 더 오를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셨으니까요.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셀리님의 종목입니다. LG화학이고요. 26만 원. 비중이 50%입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평단가를 봤을 때는 최근에 들어가신 것 같거든요. 네. 이 종목 그런데 비중을 상당히 많이 실으셨습니다. 50%. 정말 강력하게 이 종목에 대해서 베팅을 하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실까요? 25만 원이면 가격은 나쁘진 않으신데 네. 이제 문제는 이제 보유 수량이 너무 많으시다 그렇죠. 보니까 지금 중요한 건 아마 1분기 실적이 가장 중요할 걸로 보이고요. 1분기에 지금 영업이익상으로는 흑자 전환이 가능할 걸로 지금 예측을 하고 있고 기관들이나 외국인들의 흐름을 보면 주로 이제 기관들 중심으로 해서 연기금 중심으로 해서 지금 많이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보시면 최근 한 달간 보면 기관이 한 34만 주 정도 외국인이 파는 물량들을 다 받아갔는데 그중에 27만 주가 연기금이거든요. 그 얘기는 이제 바닥권에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고요. LG화학은 물론 이제 화학 사업도 지금 돌아설 거에 대한 기대감이 있지만 사실은 2차 전지 소재 관련돼서 지금 여전히 하고 있는 회사고 주 거래처가 LG 에너지 솔루션이겠죠, 당연히. 예전에 LG 화학에서 분사를 한 거니까. 사실 그래서 LNF 같은 종목들이 좀 타격을 입었지만 LNF는 이제 고객 다변화를 하고 있는 중이고 그런 부분들을 보면 지금 자리에서는 나쁘진 않은데 비중은 좀 줄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한번 121선인데 121선을 추세로 돌파를 못하면 여기서 한번 맞았죠. 그러면 다시 한번 여기서 잘 버텨준다라고 하면 이걸 뚫어주려고 다시 한번 시도를 할 겁니다. 보통 한 두세 차례 정도 시도 끝에 돌파하면 조금 더 강하게 올라가는데 아직은 조금 지금 자리는 좀
애매한 자리이긴 합니다만 가격대가 뭐 나쁘지 않으시니까 50% 비중이어도 조금 더 기다려 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대신에 한 27만 5천 원 넘어가면 여기 그 121선 부근 가서 좀 망설인다 주가가 그러면 그때는 오히려 조금 비중을 좀 줄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LG화학 살펴봤습니다. 지금 평단가 자체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들고 계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이지만 비중 자체가 큽니다. 121선을 가장 중점적으로 봐주셨는데요. 이 부분에서 좀 주가가 주춤주춤한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그때는 비중을 줄여보셔라라는 내용까지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종목으로는 이제 쭉쭉 올라오는 종목들이 2차 전지 종목들입니다. 아네스님의 종목 LNF입니다. 27만 원에 30%. 추가 매수해도 괜찮을까요? 질문 부탁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매수가를 제가 27만 원이라고 하셨나요? 잠시만요.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릴게요. 잘못 올려주신 건가요? 27,000원으로 그럼 한번 봐주실까요? 27,000원은 간 적이 예전에 사셨을 텐데 27만 원도 27만 원일 것 같습니다. 비중이 어떻게 되신? 비중이요. 30%입니다. 아, 예. 지금 뭐 이게 너무 많이 빠지셨는데 네. 27만 원에 30%면은 거의 고점에 사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 한참 돌려서 코로나 이제 끝날 무렵이죠. 27만 원이면 거의 한 2023년 3월 정도에 사신 걸로 보이는데 이 당시 가격이 다시 갈 거다라고 생각하시고 접근하시면 조금 힘들 것 같고요. 오히려 지금 이거는 언제 빠져나와야 되느냐라는 부분, 뭐 더 사야 되느냐, 30%면 더 사기도 좀 애매하죠. 그래서 지금은 좀 기다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나마 LNF 좀 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고객사를 좀 다변화하고 있고 LG 에너지 솔루션의 이제 원통형 배터리 관련돼서도 납품을 하고 그 외에도 지금 고객사를 지금 계속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양극재 업체 중에 두 개 중에 하나 뭐 이제 에코프로 BM과 LNF 중에 하나를 골라라라고 하면 오히려 에코프로 LNF가 좀 더 낫다라고 보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최근에 전체적인 흐름이 좀 안 좋죠. 제가 이제 아까 LG화학 말씀드릴 때 말씀드린 것처럼 기술적 분석을 보면 추세가 계속 하락하고 있다는 거는 저점이 계속 내려가고 있는 게 문제고요. 그리고 이제 고점은 121선을 못 뚫죠. 지금 몇 번 시도했는데 못 뚫었는데 지금 추세 전환이 나오기 전까지는 조금 더 그냥 버티셔야 되는 상황인 것 같고 27만 원에 사신 거를 지금 손절하라고 말씀드리긴 조금 애매한 것 같고요. 조금 더 지나는 걸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유럽발 이슈가 좀 중요합니다. 지금은 2차 전지 전반적으로. 유럽에서 전기차 보조금을 예전에는 이제 국가별로 전기차 보조금을 줬는데 지금 국가별로 지급을 안 하게 됐습니다. 재정이 어려워서. 독일도 이제 지급하다가 말았고 이런 부분들을 EU 재정으로 지금 지급하겠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EU 의회에서 이런 것들이 지금 통과돼서 만약에 지급이 된다는 뉴스가 나오면 그 당시에 또 다시 한번 2차 전지 분위기가 좀 전환될 수 있을 걸로 보이고 트럼프가 이제 IRA 법안 관련돼서 지금 손을 못 대고 있죠. 관세 때문에 지금 신경 쓰느냐고 IRA는 신경 안 쓰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IRA를 바꾸려면 법안 자체를 바꿔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의회를 동원해야 되는데 의회가 생각보다 트럼프 말을 잘 안 듣습니다. 공화당이 지금 다수당임에도 불구하고 공화당 내부에서도 트럼프에 대해서 반기를 드는 쪽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공화당이 이제 의원들의 지역구에서 보통 지금 대부분 2차 전지 공장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이런 고용을 창출해주는 2차 전지 산업이라든지 전기차 사업을 죽일 수는 없는 거죠. 그 공화당 의원들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트럼프가 의회와 지금 뭔가 일을 하는 거는 한 번도 보여준 적이 없습니다. 지금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할 수 있는 것만 지금 최대치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풀스윙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무마돼서 IRA를 손댈 수 없겠구나라는 것들이 나오면 또 한번 그것도 반등의 여지가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은 좀 그런 호재를 좀 기다려보시는 타이밍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신규 접근은 좀 애매하지만 뭐 지금 물리신 분들은 조금 더 지금까지 기다려왔던 세월이 있는데 굳이 또 지금 너무 손절 시기를 좀 놓치셨기 때문에 좀 더 기다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LNF 살펴봤습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 30만 원에도 들고 계신 분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네요. 평단가가 너무 높았기 때문에 평단가가 잘못된 건 아닌가라는 생각까지 들었었는데 27만 원 부근에서 아네스님 들고 계시고 진단 감사합니다라고 바로 올려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구간에는 좀 매도의 실익 자체가 없다 보니까 들고 계시면서 업황 자체가 회복될 때를 기다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마지막 종목이 이 종목으로 가네요. 에코프로 BM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만 1,000원에 21%. 단기 대응 전략 짧게 한번 부탁드릴게요. 11만 1,000원이면 최근에 사신 거네요. 그러니까 네, 최근에 12만 1,000원. 12만 1,000원. 12만 1,000원이어도 뭐 그렇게 비싸게 사신 건 아닌 것 같은데, 물론 이제 갖고 계신 분 입장에서는 한 20% 가까이 지금 손실이 났기 때문에, 20% 이상 손실이 났기 때문에 좀 단기간에 화가 좀 나셨을 텐데, 일단 지금 분위기는 최근에 애널리스트들의 분위기는 점점 바뀌고 있습니다. 바뀌고 있는데, 문제는 애널리스트들의 발언이 주식의 바닥을 잡아주진 않거든요. 그다음에 고점도 잡아주진 않죠. 항상 안 좋을 거야 하는데 주가는 좀 더 가고요. 좋아질 거야라고 하는데 조금 더 하락을 합니다. 이제 그런 부분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 지금 대차장고라든지 공매도 재개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 지금 이슈가 부각되면서 안 좋은 흐름을 좀 보여준 걸로 보이는데, 오히려 이제 여기서 반등이 좀 강하게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호재들이 나오면서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 생각보다 강한 반등이 나올 가능성도 있고요. 대차장고에서 지금 아직은 공매도를 친 건지 대차장고만 주식만 빌린 건지는 알 수 없기 때문에 그거는 좀 이따 좀 더 추이를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 만약에 공매도를 친 세력들이 더 빠질 걸로 예측하고 했는데 주가가 오히려 위로 튄다라고 하면 추가적으로 손절을 하면서 오히려 더 올라갈 수도 있는, 그래서 지금 공매도의 쇼커버링 때문에 주가가 조금 더 강하게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라는 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2차전지 지금 분위기는 나쁘지 않다라고 보는데, 전반적으로 지금 최근에 이 공매도 이슈까지 같이 붙으면서 안 좋은 업종에 조금 더 대차 잔고가 증가하는 그런 모습 때문에 공포심에 조금 더 빠졌다. 물론 2차전지 바닥이 도대체 어디냐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만, 항상 바닥은 지나봐야 아는 거니까 조금 더 여유를 갖고 좀 지나보셔야 될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대응은 반등 나오면 사실은 좀 비중을 좀 줄이실 필요는 있겠죠. 그래서 저는 그래도 한 12만 원까지의 반등은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12만 원 평단가 부근까지의 반등은 얼마든지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짚어주셨고, 오늘 역시나 상담 코너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건 가장 크게 고민하시는 종목들이 2차 전지 종목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신저가 리스트에도 다수의 종목들이 이름이 올린 만큼 걱정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내일장 전략 짧게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은 어떤 부분을 집중해 볼까요? 일단 내일도 외국인들의 흐름이 중요할 텐데, 오늘 거래소 보면 외국인들이 이제 한 1조 5천억 가까이 이제 거래소에서 매도를 했고요. 코스닥 또한 2,100억 정도 매도했으니까 좀 많이 판 거죠. 근데 제가 주의 깊게 본 거는 아직은 이제 외국인들이 적극적으로 현물 거래를 한다라기보다는 선물 거래 중심으로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주식 선물은 오히려 5천억 이상 샀습니다. 그 얘기는 주식 선물은 오히려 지금 윗방향을 보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외국인들이 지수 선물을 보면 한 1조 4천억까지 매도를 하다가 마지막에 이제 장 끝나고 나서 보니까 9,700억으로 줄었습니다. 거의 한 5천억을 말아 올렸다. 마지막에 샀다라고 보시면 내일은 방향이 좀 돌아서지 않겠냐라는 거에 대한 기대감. 이제 이게 금액 많이 팔았네 이게 아니라 추세가 중요하죠. 어떤 흐름으로 가져가냐인데, 그동안 이제 제가 오랫동안 봐온 결과 외국인들이 장 끝날 무렵에 오히려 좀 매수를 한다라고 하면 그 다음 시장은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다라는 부분. 그 다음에 오늘 빠진 게 우리나라가 물론 여러 가지 내부적인 이슈도 있지만 사실은 미국의 이제 경기 침체 우려라든지 이런 것들이 반영됐다라고, 관세 우려, 경기 침체 우려가 반영된 거기 때문에 내일은 여전히 외국인들의 수급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미국에서 지금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지금 미국이 그러면 경기 침체냐? 물론 침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하드 데이터 같은 경우는 바뀐 게 없고요. 소프트 데이터만 바뀌었습니다. 한마디로 무슨 심리, 소비자 심리, 공급자 심리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안 좋아진 거죠. 그럼 관세를 그렇게 올린다라고 하는데 소비 심리가 좋아질 일은 없고, 트럼프가 물가를 잡겠다고 대통령이 됐는데 물가가 안 잡히니까 힘든 거죠. 그런 부분들이 심리 지표가 반영되면서 빠진 거기 때문에 미국도 고점 대비 한 30% 조정받으면 거의 다 이제 바닥 잡지 않겠나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하락이 나오더라도 단기 반등은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공매도 이슈보다 지금 미국 정책에 좀 더 집중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단기 급락에 따른 지금 반등 구간도 가능하다. 그 이유는 제가 한번 이 차트를 한번 보여드리면, 코스피 차트를 보여드리면 예전에 한번 급락이 나온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올해 들어서도 잘 가다가 2월 3일 날 한번 급락이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2월 28일 날도 급락이 한번 나왔죠. 그래서 한 달 내내 올린 거 하루 만에 뭐 다 빼고 뭐 이런 정도가 있었는데, 이번에도 약간 그런 비슷한 이제 급락이 나왔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되돌림이 좀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내일장 전략까지 한번 챙겨봤습니다.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신 이건희 대표님의 조언까지 잘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반드시 기억하시면서 내일 이 시간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